안녕하세요.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 26회차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탐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심 가지실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핫하다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이제 좀 지루할 때도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플랫폼 비즈니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플랫폼이란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듣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교통수단과 승객을 만나게 했던 승강장을 생각해 보시면 그게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공급자, 수요자가 직접 참여해서 각자가 알고 있는 가치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이라는 건 구획등 딱, 그 다음에 형태라는 건 폼이라는 건데 이게 합쳐져서 다양하게 나눠져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상호 종속적인 그룹 간의 교환을 촉진하게 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원하는 가치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기존 산업인 경우 생산 비용 절감에 사활을 걸었어야 했어요. 네, 그 생산 비용을 어떻게 하면 더 절감할 것인가? 이게 기업의 수익이랑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요, 추가적인 생산 확대 비용이 0에 가까운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아마 개방된 공유 플랫폼에서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생각을 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에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결 기능이에요. 복수 그룹의 교류를 촉진시켜주죠. 두 번째는 비용 감소 기능입니다. 각 그룹이 개별적으로 처리할 경우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플랫폼이 대신해 줍니다. 세 번째는 검색 비용 절약 기능이에요. 복수 그룹을 존재하게 함으로써 내가 따로따로 찾아야 되는 거에 드는 비용을 절약하게 해주죠. 혹은 비교하게 하는 비교하고 검색해봐야 되는 비용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커뮤니티 형성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그 플랫폼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다른 커뮤니티를 또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름으로 해서 정보의 상호 교류가 일어나죠. 5번째는 삼각 프리즘 기능인데요. 삼각 프리즘 기능이라는 건 프리즘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튕겨나가죠. 그래서 언뜻 보면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2개 이상의 그룹을 서로 연결해 줍니다. 이 그룹은 우리 플랫폼으로, 이 그룹은 우리 플랫폼으로. 둘은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플랫폼 기업의 수익 모델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거 중개수수료. 애플 앱스토어, 우버,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이런 것들이 다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죠. 두 번째, 구독료. 링크드인, 줌 이런 것들이 구독료를 받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광고.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네이버. 네 번째는 라이센싱. 아마존의 AWS. 그리고 5번째는 아이템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카카오나 라인 같은 경우요. 이번에는 서비스 플랫폼만 초점 맞춰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게형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플랫폼을 근거로 해서 필요한 가치를 교환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애플과 구글 모두 앱스토어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허브를 만들고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앱과 콘텐츠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사슬형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앞 회차에서도 얘기했던 회사인데요. 리앵펌입니다. 리앵펌은요, 우류 관련한 원자재 조달, 디자인, 염색, 생산, 이런 공급 체인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한테 주문이 들어오면 그 공급 업체에다가 쫙 뿌려서 한 번에 해가지고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가치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중에서 하나의 사슬들을 플랫폼에 형성하고 참여자들의 협업을 통해서 가치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상거래형
혹은 대리인형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다양한 상품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만나는 상거래 모델이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사이트를 가지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매매를 위한 대리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마존과 알라딘을 예를 들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상거래형 커머스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매매를 하기 위한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럴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아마존이나 알라딘이 팔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네. 네 번째는요, 웹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플랫폼 기반의 각종 원격 컴퓨팅 서비스인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 AWS는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다른 웹사이트나 클라이언트 측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설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분석 등 12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 사용하도록 서비스하고 있죠. 모두 플랫폼 기반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솔깃하게 많은 얘기들을 좀 드릴게요. 10년을 지배할 7가지 비즈니스 모델. 솔깃하시죠? 네, 이런 제목으로 피터 디아만디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자가요. 피터 디아만디스는요, 실리콘밸리가 주목하는 혁신 기업가인데요. 지금까지 15개가 넘는 하이테크 기업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그를 실리콘밸리 마피아 두목이라고 한대요. 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제 7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비즈니스를 재정의할. 네. 이게 맞는 얘기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크라우드 경제입니다. 온라인에서 존재하는 수십 업명을 네트워킹에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모델이 있죠. 뭐 크라우드 소싱, 크라우드 펀딩, ICO, 레버리지 자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무료 데이터 경제입니다. 면도기와 면도날. 예, 그의 플랫폼 버전인데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그 대신 고객에게서 수집한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거 딱 들으시면 구글, 네, 그쵸.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스마트 경제가 있습니다. 스마트 경제는요, 기존 제품에 스마트함을 추가하면 됩니다. 예전에는요, 기존 제품에 전기를 추가하면 됐었어요. 그건 혁신 제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기존 제품에 인공지능이 제공되면 돼요. 네, 그래서 휴대폰은 스마트폰이 되고, 그 다음에 스테레오 스피커는 스마트 스피커가 되고, 자동차는 자율주행차가 됩니다. 네, 아마존이나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죠. 그리고 폐로 순환 경제라는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네, 이거는요, 환경을 고려한 소비와 비용 절감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활용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플라스틱 뱅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플라스틱 뱅크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폐플라스틱을 수거해서 플라스틱 뱅크로 가져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 쓰레기를 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예, 가지고 온 사람들이 돈을 받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뱅크는 재료를 분류해서 적절한 재활용 희망 기업에게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도록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네. 그 다음은 자동 분권화라고 있어요. 자동 분권화는 블록체인과 AI의 융합으로 사전 프로그래밍된 규칙으로 운행 방식을 결정하고요. 나머지는 컴퓨터가 수행합니다. 자율택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7일 내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자동 분권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중세계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딱 생각이 들었을 때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현실과 달리 온라인의 세계를 만들어주는 모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현실에만 존재하진 않잖아요. 온라인에 접속하기도 하고 AR이나 VR을 통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사용하고 있죠. 예, 이러한 버전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업무용 아바타나 놀이용 아바타가 실제적으로 있죠. 네, 그 마지막은 변혁 경제입니다.
변형 경제라는 건 기존의 가치에서 다른 가치로 변화시킨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바뀐 모델이 아예 스타벅스 커피만 팔던 프랜차이즈에서 제3의 장소로 활동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집과 사무실이 아닌 나만의 공간, 혹은 집과 사무실이 아닌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죠. 그래서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죠. 네, 이런 것이 바로 변혁 경제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에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변혁 경제입니다. 네. 이번 회차까지 총 3회차에 걸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미래를 예측했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핫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많이 들으셨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제가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한 사례를 들었던 첫 시간, 네, 우리 기업에게 적용해야 될 점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기업이 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고 다양한 각도로 살펴봐서 우리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를 3회차 동안에 들으셔서 알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겹쳐 있기도 합니다. 중복되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